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한 5분씩, 4분씩 이렇게 작은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게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선생님, 우리가 유아 기간에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유아기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한다면 우리 프로그램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다른 유아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얻고 그래서 이게 점점 개발이 되는 거지. 절대 우리 뭐 10명, 20명, 30명의 유아교육 우리 그 기관에서만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한다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를 하다가 가장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 학교가 등록했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디어 고갈. 더 이상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옛날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오늘 한두 번 정도 해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다.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 교육에서는 빼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희 아이비 교육에서 그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유아기관과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얻고 더 좋은 거는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이비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와 닿으신 후에 홍보를 하게 되면은 벌써 우리 선생님들의 단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학부모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단원 설계예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유아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뭐에 의존하시나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제 교사 발령받아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 전년도에서 썼던 뭐 강의 계획표, 그 전년도에서 사용했던 우리 학습 계획안,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누리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해나갔던 것 같아요. 국제교육의 가장 다른 점은 그것은 정말 우리 왜 화초 기를 때 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흙이 좋아야 꽃도 이쁘게 피고 나무도 자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누리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탄탄한 교육 과정이 그 토양처럼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씨앗을 잘 뿌리고 꽃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다 단원 설계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학습 계획표예요. 이번 주에 뭐 가르치지? 다음 주에 뭐 가르치지? 우리 4주 동안 뭘 가르칠까?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선생님도 제가 저번에 잠깐 만나 뵀지만 저는 이 아이비에서 이제 16년 차 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아트 부분이나 다 이끌고 있고 지금 아이비 본부에서 8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전 세계의 아이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유치원이 이 아이비 교육의 어떤 모토나 비전, 철학을 인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물론 홍보에도 굉장히 좋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1년 졸업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그 유아기관과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뭘 해야 교실에서 아이들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바꾸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비 교육자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이제 교육 철학가예요. 자, 교육 철학가. 예전에는 그냥 뭐 단원 계획표 싹 들고 와가지고 자, 선생님, 우리 이거 가르쳐봐요, 이번 주에. 그랬다면 이제 내 자신이 철학가가 돼야 돼요. 철학가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소크라테스가 되고 칸트가 되고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사랑하는 철학가가 누구일까요? 저는 저 엄마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가장 큰 철학가였어요.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 또는 교육의 롤모델이 계시다면 그분의 철학을 본받으실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요, 항상. 우리가 단원을 가르치더라도 내가 오늘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애들은 어차피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좋아하고 계속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철학가가 될 때에는 단순한 교사에서 벗어나서 이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물론 영어로 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끝나고선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And we're back at third quarter planning. Adam is quarterbacking this project. Under the PYP program, students are self-directed in their own learning.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hildren see themselves as inquirers and problem solvers. We are not creating machines just full of knowledge and skills and don't know how to use them. They know how to identify a problem and how to us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o solve the problem. The flexibility of the PYP provides lots of room to help the students to inquire into the topics they're learning. Using what you know about the children or what their interests are is so important because the children feel that you are really acknowledging and respecting their interests, and then they will feel more a part of the learning community. We utilize the local resources, and also we try to put as much cross-country culture in the program as possible. We believe that the environment is the third teacher. The teachers plan ahead to see what kind of provocations we can set in the environment to inspire children's thinking and to inspire their inquiry as well. You want to encourage children to think out of the box, and there is no just one way to do things. So when we think about our classroom engagement as teachers, we're giving children different opportunities to express themselves. Play, I think, is so important in the early years. You need to give them plenty of opportunity to explore. That is the key. When they really touching it and feel it and seeing it, they learn better and they have mor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We are helping children to become lifelong learners. The learning doesn't just stop at school. And as teachers, we also be the role models. In the classroom, we don't demonstrate ourselves as the sole source of the knowledge. What I really like about PYP is respecting the children and seeing them as like capable persons. When you believe and trust them, they will bring more out of themselves. 네, 선생님 잘 보셨죠?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그 쓸 필기도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제가 우리 비디오도 보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하면서 조금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단어를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학부모님 만날 때나 아니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게 10초 드릴게요. 네, 펜하고 우리 그 종이하고 준비하시고 우선 우리 선생님들 철학 써보실게요. 철학. 우리 유치원은 우리 유치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리켜요. 철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채팅방에 따로 안 써드려도 되죠? 철학 이렇게 써주시고요. 철학 밑에다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주체성 이렇게 써주세요. 이 국제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학생들이 깊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포기자가 안 생겨요. 예전에는요. 수포자, 수학 못하면 수학 포기자.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 못하면 약간 좀 그랬죠. 축구를 무조건 잘해야 이제 인기 많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학생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깊이 사고하고 그것을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시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실 때 우리는 우리 유아 기간에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도와주고 그들의 깊은 사고를 장려합니다. 이것이 우리 유아 기간의 첫 번째 모토예요. 자, 그럼으로써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는 학생들 가리키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해요. 내가 이제까지, 자, 유치원 우리 진달래반 선생님, 이제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나의 철학가라면은 그 엄마의 어떤 내가 좋아했던 부분, 내가 존경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비에서 언급하는 정말 훌륭한 교육가들이 있지만 이 중에 선생님들이 끼게 될 거예요. 선생님의 사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나는 국제교육가다. 이런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국제교육가다. 단순한 진달래반, 무궁화반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평생 학습자로서 같이 나아간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시작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에 있고요. 자, 제가 저번에 우리 교육했던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오면서 단원에 어떻게 대입하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억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은 샐러드, 중학교 아이들은 스튜, 초등학교 애들은 케이크였어요. 왜 샐러드였죠? 기억하세요? 썰어 놓은 게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맛도 볼 수 있고, 이거 하나를 수학, 국어, 영어 다른 과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차피 대학 들어가기 위한 게 이제 아이비 국제교육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는 어떤가요? 스튜, 고기도 보이고 당근도 알겠는데 그 국물 맛을 보면은 어느 집 가면 되게 맛있고 또 어느 집 가면 또 별로잖아요. 그게 조화 아닐까요? 그게 조화가 되어야만 맛있는 스튜가 되는 거죠. 뭐 당근만 따로 놀고 뭐 고기 따로 놀고 막 피 떠다니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자, 이게 중학교예요. 중학교는 과목들이 다 어울려지지만 역시나 그 조합의 맛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우리 3세부터 12세까지는요, 케이크예요. 자, 우리 케이크 사러 빵집에 갔어요. 베이커리에 가면은 여러 가지 케이크 있는데 그것을 맛봤을 때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초콜릿 케이크면 초콜릿이 있는 건 알죠. 하지만 왜 각 베이커리마다 초콜릿 맛이 다를까요? 뭔가가 다르겠죠. 설탕을 더 넣거나 뭘 더 넣거나 그쵸? 하지만 인기가 있는 초코 케이크는 계속 인기가 있지 않나요? 막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쌍쌍발 좋아했는데 지금도 쌍쌍발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나한테 딱 어울리고 정말 맛있으니까 얼마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그게 바로 3세부터 12세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때 과정만 3세부터 6세,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2명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3세부터 6세를 2번 겪었잖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모든 게 다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들의 친구를 봐도 그래요. 그때 그랬던 애가 지금 하버드 됐고요. 그때 뭐 이렇게 했던 애가 그냥 그런 데 가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떻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국제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기관의 교육은 샐러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술도 뛰어나고 가르쳐야 될 거 엄청 많죠. 그거 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유치원 교육이 많이 남던가요? 그건 제가 선생님 질문으로 남겨볼게요. 자, 우리가 국제교육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고 학사 주도성, 가족이 함께 배운다,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 자, 우리 선생님 노트에 이걸 줄여서 한번 적어 보실까요? 어려우면은 베끼셔도 되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왜 우리 유아기관에서 국제교육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오도록 선생님만의 단어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베끼셔도 돼요. 네, 선생님. 거의 다 쓰셨나요? 요즘 국제교육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이 기관, 저 기관 다 써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왜 국제교육 기관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은 영어 하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육 기관이래요.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은 다 알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딱 가서 국제교육? 근데 교사들이, 아, 우리는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ABC부터 해서. 그럼 영어 교육이죠. 그쵸? 이제는 우리는 국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존중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가족이 함께 배우는 배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도 평생 학습자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국제교육이 영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국제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이로 우리 기업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부모들도 조금 이렇게 다른 데는 국제교육이라면 무조건 뭐 영어 교재 내밀고 뭐 해외 강사들 있고 그렇다고 국제교육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단원 개발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실 수도 있고 조금 새로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할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 베이직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을 해요. 두부가 우선 좋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 두부가 좋다는 것만으로 애들한테 인기가 있진 않아요. 애들이 먹으면은 좀 고춧가루 조금만 넣고 설탕도 좀 넣어야 되고 꿀도 좀 넣고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좀 같이 볶고 이런 게 바로 국제교회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의 요소예요. 뭐 소세지, 고춧가루, 설탕 이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 개발, 또 국제적인 교육, 그 아까 얘기한 교육기관 시스템을 뛰어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국제적인 마음가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학을 구성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개발한다. 물론 영어 중요하죠. 저는 영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빨리 배웠거든요. 먼저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학은 문학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다음 주에 만날 때 조금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는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가나다라 마바사, ABCD, EFG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영어든 스페인어든 불어든 한국어든 이 아이의 개념적인 사고가 높아지면요. 어떤 언어가 들어와도 이 아이들은 7세, 8세가 됐을 때 유창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배워서 한국말이 늦는다? 그거는 그 기관에서 한국말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언어를 영어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 국제교육을 하는 데는 조금 약간 어조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씩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움이 중심에 있다면 꼭 우리 기관의 환경과 문화와 목적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노란 글씨 한번 보실게요. 노란 글씨 보시면은 지금 현재 누리과정과 어떻게 국제교육을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게 할까?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전달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교육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막 흥분되고 막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철학과 즐거운 이 즐거움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선생님 고유의 특성이 녹아나야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댄스에 아주 강해요. 굉장히 춤 잘 춰요. 그러면은 댄스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개발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내가 그리는 그림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국제교육이 잘 되는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요, 각 교실에서 뭘 공부하는지 몰라요.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교사가
자기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민속놀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가르치는 건 뻔해요. 어느 교육기관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인기가 있고 우리 기관이 인기를 얻으려면 내가 재밌어야 되고 애들이 거기서 재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요. 선생님이 피곤하고 짜증나면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선생님 신나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애들이 신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뭐 수업 계획 중요하죠. 그리고 교사들의 협업, 그리고 연속성에 의한 개별 교육 특화. 이 얘기 뭐냐면은 국제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협업, 교사들 간의 협동 작업에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우리 유치원에서 3세, 4세, 5세, 6세, 7세 교사들이 모이는 그런 그 시간이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3세 아이가 4세 됐을 때, 4세 아이가 5세 됐을 때 그 아이들의 연속성을 국제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연속성이 3세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8세까지 쭉 갔을 때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가 무슨 진로를 선택할지. 왜냐? 컨티넘, 지속성에 의해서 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유치원 끝나고 나서 성적표 줄 때요. 부모들만 알고 있는 그 아이의 특성을 첫 문장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입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도 유치원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지? 나만 아는데? 신기하네. 그게 바로 입소문이 퍼지면은 또 우리 어머님들은 계속 커뮤니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뭐 홍보를 하는 걸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국제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이것을 홍보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술, 그다음에 뭐 사고 확립들이죠. 국제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종이에 한번 써볼게요. 질문하는 교실.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쓰실 수 있으면 선생님 inquiry도 쓰세요, 옆에다가. 여기 옆에 inquiry 있죠? 자, 질문, inquiry. 우리 유아기관에서 애들이 다 막 액티비티 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조용히 있고, 또 이유도 없이 울고, 귀퉁이에 가 있고, 그걸 또 부모들이 들으면 또 속상하고, 얘가 왜 이럴까? 근데요, 이 질문이라는 교실을 만들면 아이들이 점점 선생님한테 빠져들어요. 왠지 알아요? 선생님이 내 질문을 언제 풀어줄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를 우리가 배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너네 민속놀이 뭘 알고 있니? 그럼 아이들이 막 얘기하겠죠. 근데 말을 잘하는 애들은 말하지만 말이 좀 말수가 적고 이게 좀 소심한 애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걸 원할까요? 부모들은요, 소심한 아이를 정말 좀 무리가 있지만 좀 이렇게 발랄하게 키워주길 원해요. 근데 그게 질문하는 교실에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질문 방법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쪽집, 포스트잇도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1대1, 왜 천주교 가면은 그 고해성사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 1대1 그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럼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것을 정말 착하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기다려요. 내 질문을 언제 풀어주지, 언제 풀어주지.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우리는 교실 벽에다가 전시를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갈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이거 오늘 풀어줄 거야. 그리고 난 이걸 알았어. 나는 공룡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단원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 단원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질문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빅 아이디어. 이따가 보시겠지만 우리 국제교육에서는요, 딱 하나의 토픽으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지 않아요. 민속놀이다. 뭐 민속놀이라는 말은 계속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확장된 주제를 사용해서 뭐 민속놀이와 언어, 그리고 우리가 왜 민속놀이를 좋아할까 이런 교감과 어떤 행동들, 협업,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복합적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들 많이 물어보시죠. 아니 3세에서 6세가 무슨 복합적인 사고를 해요? 걔네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아직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 앉혀주고선 얘들아 빅 아이디어 짠다. 앉아봐라. 우리 지금 역사 배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빅 아이디어를 해볼 거예요. 그럼 다턱 깨고 앉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들을 대로 다 듣고 공부할 대로 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요. 쏙쏙쏙쏙 들어가요. 우리 학부모들이 또는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정말 건강한 텃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성. 자, 우리 선생님들 그 종이에 또 적어주세요. 다양성, differentiation.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에요. 국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무리 하나의 누리 교육과정에 있더라도 그것을 정말 각양각색의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교사한테. 어떻게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제기차기를 예를 들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액티브하게 막 앞에 떼어 나와가지고 뭐 10개 있어요 막 이러지만 또 어떤 애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솔직히요. 제기차기를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해도 되고요. 그것을 게임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도 돼요. 우리의 목적은요. 제기차기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장된 주제가 그거였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도구로 절대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교육이에요. 괜찮아요. 어떤 애들은 몸으로 움직이고 어떤 애들은 컴퓨터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재밌었다면 그것은 다양성에 맞춘 모디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 교사 역할은 뭐냐? 자, 우리 선생님들 뭐 뉴질랜드 여행을 갔어요. 쫙 양이 풀을 뜯어먹으러 산에 쫙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보더콜리 한 마리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보더콜리가 뭐 이 새싹 먹어, 저 풀 먹어, 저 풀 먹어. 그리고 일일이 모든 양들에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보더콜리는 나쁜 데 안 가도록 길 새지 않도록 이게 방향을 잡아주고선 개체 쫓아다니죠. 아주 똑똑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보더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새싹을 먹을 거예요. 물론 그 산의 구성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줘야죠. 퍼실리테이터니까. 저는 보더콜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길만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단원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국제교육 그러면은 돈 많은 애들이 하고 뭐 그냥 애들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국제교육 그 커리큘럼의 그 탄탄한 기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기반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들하고 놀아도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 딴 일을 해도 어차피 나는 우리의 목적을 알고 있고 딴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끌고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국제교육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학습자 주도성. 자, 학습자 주도 쓰시고 에이전시도 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 노트에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많이 읽으면서 잠시만요. I have a meeting right now. 네, 학습자 주도성을 꼭 써두세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그 얘기를 할 때 agency라는 말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교육에서는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무심코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에이전시 있잖아. 너의 에이전시로 해봐. 근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나는 내 에이전시로 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벌써 그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 아이가 내 주체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조금씩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학습 단원에도 사용하고 목표에도 사용하고 애들한테도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 말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달, 한 두 번째 달까지의 목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멈추지 않아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써보실까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다. 모든 수업은요. 1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이 단원 가지고 한 달을 하든 이 사이클에서 계속 돌아갈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우리 선생님들 이 단어의 의미를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제기차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막 예쁜 제기 많죠. 그리고 우리의 그 큰 단어는 제기차기는 우리가 리듬을 익히고 다리에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힘을 북돋우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액티비티를 선택하겠죠. 다 놀아요. 몸으로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게임도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직접 그림도 그리고 그 행위가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선생님 어떻게 제기차기 가르치셨어요? 제기 딱 주고선 자, 5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풀어놓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아이들이 실제로 제기를 찰 수도 있고 그 제기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게임으로 제기를 쳐볼 수도 있고 그런 각자 다른 행동을 할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성찰이에요. 성찰은 리플렉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들을 모아놓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룹 1번 팀, 너네들은 직접 제기를 쳐봤어. 어땠어? 근데 재밌었는데 엄청 어려워요. 다리가 안 올라가요. 근데 다음에는 1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임했던 팀, 너네 어땠니? 선생님, 진짜 재밌어요. 게임에서 캐릭터가 5개 있었는데요. 걔를 다 이겼어요. 막 재밌게 이야기하겠죠. 또 그림 그리는 저 그룹 3번. 저는 제기 그리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꽃 같기도 하고, 제가 제기를 그리다 보니까 꽃이 연상이 됐어요. 그룹 1번, 2번, 3번 이야기하는 애들이 다 달라요. 그쵸? 그럼 예전에 제기차기 해가지고, 얘들아 5번 해가지고 그거 끝난 거랑 지금처럼 실제로 제기찬 아이, 그 다음에 그림 그렸던 아이, 또는 다르게 뭐 게임했던 아이, 아이들은 듣겠죠. 그럼 제기차기라는 것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와닿아요? 단순히 개수 채우는 게 와닿을까요? 내가 체육을 잘해서 제기차기 잘하는 애들이 우리 반 1등이라고 여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제기차기는요, 이제 내가 재밌어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60분을 하던 90분을 수업을 하던 하루를 하던 이 사이클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교실 한편에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철학가를 얘기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철학가가 엄마라면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엄마의 철학을 좀 본받아서 엄마의 어떤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멘토가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은 아이비에서 나오는 학습자상인데요. 이것은 유치원에서 만드셔도 돼요. 유치원에서요, 기관에서 어떤 뭐 이순신 장군 또는 뭐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인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단원에 필요한 어떤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로 풀자면 뭐 탐구하고 질문하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소통하며 협업하는 사람, 주체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성찰하여 발전시키는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의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모두 이해하시고 단원에 적합하게 선택하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민속놀이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그럼 민속놀이를 하면서 우리 단원 주제는 많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재밌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키우고 또 거기에 대한 언어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을 어떤 인물을 사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뭐 김연아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스포츠 선수 있잖아요. 요번에 올림픽 스포츠 선수들 딱 붙여놓고 우리는 이 제기차기, 인성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다가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쉬워요. 아이비 솔직히 이런 모든 문구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2번 만날 텐데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 3일 그 교육을 해요. 8시부터 5시까지. 이것만 가지고요. 학사상을 가지고. 근데 결론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어떤 단원의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그 모델을 그냥 딱 붙여놓지 말고 이렇게 말을 만드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올림픽 선수들. 그렇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어려우시면은 그 단원에서 적합한 모델,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붙여놓으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9월 달에 학생들을 가리킬 때 뭔가를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을 건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어도 되고 민속놀이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교실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너무 산만해요. 도저히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번 단원이 민속놀이더라도요. 민속놀이에서 왜 협업을 하는 민속놀이 많잖아요. 그 줄 같은 거 돌려가지고 줄넘기 하는 것도 얼마나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우리나라 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붙여도 돼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가장 잘 아는 걸로 하세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뭘 물어봤을 때 그 인물상하고 연결해서 내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B에서는 제가 아까 뭐 3일 동안 교육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자, 기억하세요, 선생님. 우리는 같이 돌아가요. 가족과 학생과 선생님과 그리고 리더, 원장 선생님, 그리고 또 철학가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국제교육이 잘 되려면은 어떠한 환경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단원을 이제 구성할 건데 그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유아 기관은 모든 환경이 잘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믿고 온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 이 학생들을 국제교육 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제가 첫 번째 교육할 때 국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학부모들은요, 국제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회사에서 받을 때요, 많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미 국제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 세계화 이슈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국제적인 이슈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쵸? 그것을 우리가 단원 속에 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한다. 기억하시죠? 선택하고 성찰하고 행동한다. 선택하고 성찰하고 행동한다. 이거 사이클은요,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자, 9월 달에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것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우리 종이로 드렸죠. 우리나라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글 배우기.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원래 국제교육에서는요, 이렇게 안 만들어 드려요. 국제교육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허망한, 아주 그냥 핀 공간만 있는 걸 공유하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프린트물 2개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글씨 써져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어, 그냥 칸만 그려져 있는 거, 그렇죠? 우리 국제교육과들은 이것만 가지고 시작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채워나갈 거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9월 주차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옆에 펼쳐 놓으셨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글 배우기인데 만약 유치원에서 뭘 더 가르치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넣으면 돼요, 말을. 그쵸? 그리고 빼고 싶으면 빼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예시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로 하시되 자신이 없으시면 똑같이 해보셔도 되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 9월 주차지만 7주차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주차가 됐을 때 학교에 따라서 우리 그 유아 기간에 따라서 조금 아이들이 빨리 따라오는 교육 기간도 있고 좀 이렇게 늦게 따라오는 교육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도리 있게 하시라고 7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 교육기는 제가 4주를 디자인을 하고 그걸 약간 깊게 갈 거예요. 조금 깊이 있게. 오늘은 이 하나하나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인드셋, 철학과 나의 사명과 그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이끄는 저는 보더콜리라고 생각하는 저는 워낙 개를 좋아하니까
저는 보더콜리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많이 아이들 학습에 끼지 않아요. 대신 제가 가야 될 곳, 애들을 데리고 돌아올 곳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산 넘어서 저쪽 마을 가면 안 되잖아요. 산을 아무리 이렇게 다니더라도 저는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하고 있는 게 즐거워요. 내가 애들한테 너무 빠져 있으면은요, 피곤해요. 국제교육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요, 수업이 즐거워져요. 왜냐? 애들이 이끌어 나가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3, 4, 5, 6세가 이끌어 나가요? 된다니까요. 잘 믿으세요. 자, 이런 단어를 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 선생님들 개념 한번 적어 보실게요. 종이에. 개념.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자, 이 유치원은 뭐 국제교육 한다는데 그럼 애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개념이라는 거는요, 요즘 굉장히 국제화 세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하나의 토픽이에요. 예전에는 뭐 미꾸라지, 개구리, 뭐 생태계 이렇게 가리켰다면 이제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접하는 자연 형태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지만 모든 연설자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요즘 뭐 트럼프나 뭐 미국 그런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의 토픽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웰빙, 앞으로 우리의 삶, 그쵸? 평생 할 숫자. 우리 이제 100세 시대예요. 우리 지금 애들은 3세, 4세, 5세, 6세지만 이 교육이 80년을 가고 90년을 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개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요? 이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옛날에는 팩트 보이시죠? 아빠 누구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게도 그렸단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 그 패밀리 트리 가족 나무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우리가 혹시라도 직접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다 반드시 아빠, 엄마를 그려야 된다는. 근데 만약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면, 또는 고아원에서 온다면 그 아이가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고려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토픽을 시작으로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항상 우린 질문할 때 아빠, 엄마 그리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아이들이 아빠, 엄마요? 그럼 물론 예스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오늘은 아빠, 엄마, 동생 있으면 동생도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없는 분들은, 없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게 국제교육 마인드예요. 내가 한마디에 어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공감을 가지고 넓은 시각을 갖는 거. 우리가 이 개념적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걸러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런 개념 기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너는 즐거울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이가 만약 너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꾸 우리의 사고를 바꾸게 돼요. 교사가 이런 트레이닝이 되면은요, 솔직히 화가 잘 안 나요. 정말.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단편적인 일만 보고 얘를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는데 이 개념적인 것을 단원에 녹이다 보면은 훨씬 더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개념은요, 우리가 형태나 관점이나 원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단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앞에 뭐 뾰족한 삼각형이 하나 있고 밑에 네모가 3개 있죠. 선생님들 이거 종이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삼각형 하나 하고 이 네모 3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밑에 네모 3개에는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물론 유치원을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1년, 2년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민속,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글 배우기. 선생님은 딱 이 단원을 받았을 때 민속놀이에 대한 뭐를 가르치실 것 같아요? 요 3개에다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가르친다. 뭐 애들하고 민속놀이 뭐 그려본다.
민속놀이에 관한 비디오 본다. 한 3가지만 적어보실게요. 지금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뭘로?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용감한 선생님들 계시면 딱 2분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딱 용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나 2분만 민속놀이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르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리스크 테이커 도전하는 분이 한번 돼보자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만약에 쑥스러우시면은 채팅방에 한 2개 적어주셔도 돼요. 민속놀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뭐를 가르치시겠어요? 채팅방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그 단어 한번 넣어갈게요. 우선 제가 믿기로는 선생님들이 몇 개 적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채팅방에 그쵸? 민속놀이 몇 가지 직접 해보기, 우리나라 전통놀이, 민속놀이의 종류와 방법.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민속놀이 실제로 해보기, 그쵸?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참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홀로 못 살아남아요. 우리 유치원 홀로 못 살아남아요. 이제는 우리가 경쟁해서 정말 좋은 커리큘럼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민속놀이,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민속놀이 종류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배우고요. 네, 좋습니다. 네,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1주부터 6주차 한번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민속놀이, 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 도서 선정 및 자료 선정, 민속놀이 탐색, 해외의 민속놀이 탐색, 언어에 대한 탐색. 혹시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주차안이 있나요? 그러면 종이에 적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시지 못한 토픽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그 페이퍼 있으시니까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그것을 한 가지라도 아니면 2가지라도 선생님 가르칠 이번 9월 달에 적용하면 돼요. 만일 제가 생각하기에 뭐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민속놀이, 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 이것만 내가 했다. 근데 도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도서에 대해서 하나 넣어도 우리 선생님 9월 달에 성공하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저는 완벽하게 이 6가지를 다 계획했답니다. 네, 제가 적을게요. 노래 부르기, 국악 연주해 보기. 우리 아이들이 국악기도 연주해 볼 수 있나 봐요. 네, 색칠하기. 네, 선생님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지 저도 신나고 저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한 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들, 이것을 9월 달에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도서 선정을 생각 안 해봤다면 도서 선정만 넣어보고, 해외 민속놀이를 생각 안 해봤다면 해외 민속놀이만 해보고, 9월 달에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결론 볼게요.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는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 알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언어도 알게 되겠죠. 한글. 그 다음에 친구들과 소통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운다. 우리 선생님들 종이에 쓰시겠어요?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단순한 민속노래 거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9월달이 지나면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아갈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는 함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죠. 뭐 제기차기, 노래 부르기, 이거는 이미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이 4주 동안.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모든 커뮤니티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나아가는데, 자, 1주차 한번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민속놀이를 우선 이렇게 짰어요. 자, 제가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유아기관에서 주차별 기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표 딱 하고 활동 뭐 할 것인가, 그쵸? 자신이 좋아하는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한다. 활동,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민속놀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교사가 그 놀이의 특징과 규칙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하나의 아주 장점은요. 뭐 할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국제교육과로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기억나시죠? 뭐 두부 조림할 때 설탕도 좀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얼마나 잘 넣느냐가 국제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이 되느냐 그냥 그런 유치원이 되느냐 거기에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컨텐츠는 똑같거든요. 이 컨텐츠는 똑같은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요. 21세기 기술을 우리 아이들한테 언급하는 거예요. 자,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애기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한테 두 가지나 세 가지 기술만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고하는 기술. 그러면은, 생각하는 내 친구, 이렇게 하나 써놓고, 소통하는 기술에는 말 잘하는 내 친구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존경하는 기술에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알아주는 착한 내 친구 이 세 개를 붙여놓고요. 너네들이 이번 달에 뭘 보고 싶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번 달 단원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어? 자, 첫 번째, 생각하는 내 친구라 그랬죠?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이 아이는 생각하는 기술을 접근을 할 거예요. 이 아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어와 문화, 그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또는 이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가족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지 하나의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되는지 명절을 맞이하는지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 기술을 하는 것. 소통하는 사람은 대화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민속놀이는요, 혼자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공기놀이나 뭘 하더라도 둘이 같이 하거나 넷이 같이 하죠. 같이 하면 뭐가 좋을까, 얘들아? 혼자 게임을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어떤 게 좋아? 이러한 기술들을 아이들이 뽑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이거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9월 달에는 선생님, 민속놀이니까 이 중에 한두 개만. 이 21세기 기술은요, 100개가 넘어요. 구글에 21세기 기술을 딱 쳐보면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필요한 거를 먼저 뽑으세요. 우리 반이 너무 산만하다. 그러면 협동하는 기술을 목표로 하시고요. 우리 반 애들은 너무 지금 한국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사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사고하는 기술을 목표로 두세요. 어쨌든 기술 하나는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샤이해요. 물론 첫 학기라서 뭐 아니면은 뭐 방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능력, 또 얘기 잘할 수 있는 능력, 뭐든지 좋아요. 국제교육에서는 이 21세기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평생 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단원 설계를 할 때 우리 선생님 이 페이퍼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1주차부터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제가 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PDF 파일이 제가 글을 쓰면은 막 옆으로 깨져가지고 제가 그냥 글만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원을 어떻게 설계하나 한번 해볼게요. 빅 아이디어 큰 주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글 배우기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 아이디어는 우리 선생님이 이걸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유치원에서 나름대로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번엔요. 민속놀이에 대해서 조금 음악에 접근해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9월달 마치고선 학부모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악에 많이 중점을 두어야 돼요. 그럼 빅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어,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 음악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조금 넣어서 세계의 논리 이렇게 써셔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번째 주차에 할게요. 선생님 조금 어려우니까. 이 라인 오브 인콰이리는요. 제가 선생님들 활동 드렸죠. 활동. 그 페이퍼에 있는 거. 활동 나와 있는 거.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민속놀이를 그림으로 그리기.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교사는 각 놀이의 특징과 규칙을 간단히 설명하기. 이 교환에 나와 있는 활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인데요. 제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살짝살짝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개념은 저는 이번에 형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거든요. 민속놀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 이 옆에 프로파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자, 이번 민속놀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인물이 좀 이게 아이들한테 표현하기 좋을까? 저라면은 민속놀이를 굉장히 잘하는 문화재 인물을 가지고 와서 소개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올림픽 선수들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21세기 기술. 만약에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프로젝트가 음악이에요. 그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야 되겠죠? 그럼 조사하는 기술. 그다음에 지식을 요약한다 그랬죠? 여기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그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뭘 할지 하는 거예요. 이 기술 요약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예요. 선생님 뭐 가르치실 거예요? 규칙. 그쵸? 기술 요약에는 규칙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결론 기억하세요, 선생님?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 위에 것만 잘 채워도요. 학부모들 발표할 때 요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요. 요 내용들을 교실 뒤에다가 붙여놓고선 4주 내내 같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교육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가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물론 제가 변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early years, 3세에서 6세니까. 이 표본은 굉장히 복잡하고 막 100가지가 넘어요. 하지만 제가 early years 3세부터 우리 6세까지, 7세까지를 위해서 쉬운 걸 뽑아서 우선 와봤어요. 이 위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해보고 질문을 작성하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이 질문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질문을 제가 한 개씩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질문을 앞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민속놀이가 뭐야? 무엇인가? 민속놀이가 무엇이니? 민속놀이는 왜 재미있을까? 우리는 민속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민속놀이를 알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의 질문, 교사들의 질문이 있죠. 원래 이것은 교사들의 질문이지만 학생들이 이것을 지금 물어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3세에서 7세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우선 해놓되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을 우선 썩어놓기를 권유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교사가 이끌어줄 행동. 여기다가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원하는 행동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번은 이 단어를 통해서 양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또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서로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쵸? 그럴 때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줄 잘 서기,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자, 우리 선생님들, 우선 여기까지. 선생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어때요? 자, 채팅방에 이 정도 내가 혼자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한번 써봐 주세요.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주 잘하셨어, 선생님들. 이거 예쁘게 만들어서 각 주마다 학부모한테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유치원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처음에 디자인 단계로 잡아놓을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는 게 바로 1주에서 4주까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럼 뭐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주, 3주, 4주다. 이 교환에 나와 있는 활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다가 2주차, 3주차, 4주차 바꾸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질문 좀 바꿔주고, 또 기술도 필요할 때 바꿔주고, 그리고 뭐 놀이 같은 거 바꿔주고, 이것만 바꾸어서 해 나가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가 국제교육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공유하는 것. 우리 선생님 한 유치원에 뭐 반 한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3세에. 근데 두 개가 있다면 더 좋아요. 그리고 위에 학년이 있다면 더 좋아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이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만들었고 어떻게 저런 기술을 쓰고 그것을 반드시 공유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줄 알아요, 교사가? 여기다가 다른 글씨체로 적어요. 옆반에서는 생각하는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알게 된 것을 다른 글씨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1주가 끝났을 때 이것을 프린트해서 또 그 학부모들한테 보내세요. 그럼 교사가 공부하는 거를 보게 되죠. 우린 또 이것도 또 다음 주에 쓰면 되는 거고, 그쵸? 이제는 국제교육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교사가 공부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힘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수첩 보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솔직히 선생님들이 똑같은 거 쓰지 않나요? 하지만 교사들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나가면서 이 모든 단원 계획이 업데이트가 될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점을 느끼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 제가 채팅방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에서 좀 어렵긴 하죠. 네. 지식 요약, 기술 요약, 이해도 요약에서 교사와 위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에 알겠어요. 선생님, 지식 요약, 기술 요약, 이해도 요약은요. 아까 지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거 있죠? 제가 쓸게요. 제가 채팅방에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채팅방 말고 제가 채팅방에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글씨를 보여드리는 게. 선생님, 제가 채팅방이 지금 이게 글씨가 겹치는데, 한번 계속 써볼게요. 네, 지식 요약.
끄세요. 자, 학생들이 단원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지식 요약이에요. 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 요약은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배울까요? 우리 선생님들 뭘 알게 하고 싶다 그러셨죠? 기술은요,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배울까요?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굉장히 떠들어요. 그럼 조용히 시켜야 되겠죠, 우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단 말이에요. 수영 자유형이 50m 도달하는 게 내 목표예요.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에 킥반 차야죠. 그 다음에 팔 동작 배워야죠. 그것이 기술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물어보셨죠? 이해도 요약. 그럼으로써 이 아이는 뭘 알게 되나요? 자, 우리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단순하게 제가 올림픽 나가나요? 왜 배우죠, 그거? 혹시 뭐 물에 빠질까 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체력을 증진하는 것도 있죠. 다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체력 증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 지키기.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그 대답을 찾으세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처음에 완벽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아까 선생님 기억하세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한다. 우리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했잖아요. 그쵸?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계속 성찰해 나아가거든요. 교사도 이 사이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년 지났을 때 학부모는 여기는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정말 다른 데랑 틀려. 이 말 들어야죠. 이왕 이렇게 정말 우리 간식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유치원에 아이들 막 뒷바라지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 옆에 계시면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운 만큼 또 이렇게 칭찬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늘어요. 우리도 늘어요. 우리가 바로 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 평가예요. 선생님, 유치원에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평가는요, 정말 너무너무 강요해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로 잠깐 더 가가지고 어,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할게요. 이게 가끔은 캔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PDF로 다시 켜서 PDF로 할게요. 자, 지금 약간 번질 수 있는데요. 우리 평가를 할 때요. 아이들이 해놓은 거 이렇게 책상에 펼쳐놓으시면 돼요. 그쵸? 1주면 1주, 2주면 2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종이 하나만 들고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잘한 거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게 만약 아이들 상처받으실 것 같으면은 그냥 잘했어요 하고 그냥 정말 예쁜 스티커 하나씩 붙이기 그냥 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한 것을 평가받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유치원에서 정하세요. 각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학부모 초청할 때 그때 전시회를 하시든지. 그거는 유치원 재량에 따라 달라요.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학생들 평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디만 적으면 돼요. 그런 피드백을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Early years. 자, 3세부터 6세까지의 평가는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0점부터 뭐 10점, 20점, 30점 막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쵸?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썸즈업. 그냥 그렇다. 중간. 못했다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애기들 상처받으니까. 그럼 애들 거의 다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럼 아이들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평가는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솔직히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3세부터 6세까지 뭐 공부시킨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절대 가지 않거든요. 솔직히 좋은 대학 가려면은 중학교 한 2학년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왜 하버드나 옥스퍼드 못 가는지 아세요? 이런 개념적인 사고를 안 해서 인터뷰 때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들은요, 성적만 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 했던 봉사활동, 에세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모든 성장에 관한 개념적인 확립은요, 뇌를 팍팍 높여주는 거는 3세에서 7세라고 저는 모든, 많은 그런 교육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선생님 얘기했죠? 그 사이클, 성찰하기, 그다음에 행동하기, 그다음에 선택하기, 그거 예쁘게 만들으셔가지고 교실 뒤에 붙여놓으시고, 그 행동 나올 때마다 사진 붙이세요. 그쵸? 그럼 아이들도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게 뭔지 시각적으로 보이게 돼요. 요 가운데다가 우리 아까 쓴 거 있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글을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냥 붙여놓으세요. 공부하듯이.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 그 책상에 우선 어떻게 놓여 있나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국제교육 할 때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세팅을 해요. 평가를 할 때.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짝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평가해줘서 스티커도 붙이고 또 언어로 얘기하면 교사들이 받아 적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보였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 한 것을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유치원이 협소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몇 아이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아이들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준비해 줄 수 있는 거는 카드예요, 카드. 내가 설명해야 될 것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성공한 거예요. 말 잘하는 아이들은 말하면 되죠. 하지만 그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해야 될 거를 약간 이거 왜 사랑 고백할 때 보셨죠? 유튜브에서 I love you, let's live together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철학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학부모를 대해야 학부모들도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사들 뭐 21살, 24살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어린 선생님들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많아요. 우린 그렇게 이제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기억하세요? 학습자 주도성. 만일 유치원에 여건이 된다면은 이렇게 한 코너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2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만일 가능하다면 그 20명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놔주세요. 아이들이 슬플 때, 아이들이 어떤 다른 걸 공부하고 싶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만일 그게 허락치 않다면 그냥 공통적인 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한켠에서 조용하게 자신의 주도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 것. 그러면은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 아니면 한 그룹 그거는 그 유치원의 그 인원에 따라서 달라요. 인원이 적으면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 발달 단계 우리가 했던 것들을 쭉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면은 그룹별로 해도 돼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해가지고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쭉 붙여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내가 해야 할 목표, 우리 목표는 다 똑같았어요. 그쵸? 아까 결론 있었죠? 거기에 뭘 넣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델 되기, 뭐 올림픽 선수든 뭐든. 그다음에 기술 넣었죠? 그런 어떤 요소들을 그 이름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사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다양한 기술들을 쓰고 있고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어느덧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각적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교육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주, 2주, 3주, 4주. 오늘의 목적은요, 우선 1주만 잘 이해해도 돼요. 솔직히 하나만 딱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는 글씨만 바꾸고 이렇게 넣어가면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 7주까지 다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하신 것을 쭉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적으라는 단어들 같은 거 있죠? 그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내일부터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주라도 성공을 하시면은 나머지 주차는 조금 망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술을 조금만 하나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모델을 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학습 계획안의 첫 번째 발돋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그 9월 주차 계획안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단원 디자인하는 그 페이퍼 드렸어요. 혼자 집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한번 쭉 적어보시면서 단어 사용해보기 그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까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거 민속놀이에 대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었죠. 우리 약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 도서 선정이나 아니면 해외 민속놀이를 알아보는 걸 잊어버렸다면 보고서 넣어가지고 한두 개만 첨부가 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9월 달에 성공하신 겁니다. 네. 국제학교 수업 사례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한 반 정도는 실제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2주차, 3주차 이렇게 조금,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오늘은 기본적인 철학적인 우리가 기반을 닦아놓기, 그리고 언어적인 사용 익히기, 그리고 학교 우리 그 기관 설명회나 대학 부모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국제 교육가로서 알아야 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 한 주 한 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볼 예정인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네, 영화반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영화반이면 똑같아요. 우리는 존 듀이가 해놓은 그 영유아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IB에서는 Early Years 0에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differentiation, 다양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각 단원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애들이 못 쫓아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시회나 포트폴리오 통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해도 친구들이 한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예전에 내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협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더라도 친구 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배운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우리 수업하는 거, 수업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 있게 해가지고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으세요? 피곤하시죠?
퇴근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뒤에 배경이 다 유치원이에요. 그죠? 집에 계신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영업한 사례도요? 0에서 1세요? 0에서 1세. 0에서 1세도 똑같은데, 네, 제가 혹시 다른 것이 혹시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때요? 그 약간 디지털 도구 같은 거 사용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오늘 교사들과 함께한 표 작성한 실제 사례요. 영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들? 자, 그럼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시면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대표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 저희가 선생님께, 우리 강사님께 전달해서 다음 강의 때 많이 반영하고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거 진행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각 지역 대표님들께 연락 주시고 저희가 또 직접 비키 선생님한테 중간중간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되는 건지 맞는 건지 확인도 한 번씩 받아볼 테니까 저희 대표님들께 연락 주시면 지금 요 방법대로 실천을 해보시는 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2차 교육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